NC가 지금 7연패에 빠지면서 굉장한 정말 거침없는 추락을 하고 있어서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이 매우 큽니다. NC가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는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전 선수들의 부상 또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이 부진의 어떤 시작점으로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은 이 박건우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미 손아섭 선수가 빠져 있는 맞아요. 상태였잖아요. 여기에서 박건우 선수마저 좀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선이 좀 약간 가벼워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사실 마운드도 힘을 좀 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침체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이제 하트 선수도 지난주 한번 등판을 걸렀었고 김영규 선수도 이제 전력에서 이탈해 있으면서 사실 지금 평균 자책점 1위 그리고 홈런 1위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지금 거침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팬들은 걱정이 좀 커요. 그 저도 박건우 선수도 박건우 선수인데 이제 같이 손아섭 선수도 같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서 그 이탈자들이 생기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구단 유튜브들을 좀 챙겨 보다가 그 박민우 선수가 한번 선수들 모아놓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저도 봤어요. 예, 막 뭐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마음가짐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박민우 선수가 혼자 이끄는 게 조금 좀 힘들어 보인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요키시까지 뭐 사실 이제 카스타노 보내고 요키시까지 영입하면서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건데 그것도 좀 잘 안 먹혀들면서 경기 진 후에 특타까지 했다고요? 오, 맞아요. 저 어제 또 사진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제 보니까 경기 끝나고 또 남아서 또 훈련을 좀 했더라고요. 아이고. 네. 아, 요 장면이군요. MLB 파크에 롯데훈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인데요. 끝나고 특타했군요. 네, 저기 딱 봐도 벌써 저렇게 각져서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거는 이미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맞죠. 보여주는 딱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기 후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조금 현재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NC가 굉장히 좀 위기다라는 것이 이번 이 주중 3연전 SSG와의 이 주중 3연전에서 좀 여실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NC가 지난주에 5경기에서 5경기에서 전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좀 어떻게 보면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SSG 전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상대력이 앞서 있었죠. 네, NC가 올해 SSG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전에 9승 1패로 앞서 맞아요. 있었거든요. 압도적이었죠. 네, 이게 오죽하면은 SSG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1승을 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까지 과거에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SSG 상대로도 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NC로서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강했던 상대에게 마저도 연패를 하는구나라는 게 사실 뭐 감독 코칭 스태프도 그렇지만 선수단이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위기다. 그리고 좀 시기가 뭐 연패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시기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잖아요. 자칫 연패를 하다 보면은 쭉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순위표를 보면 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 NC가 뭐 시즌 초반 한 1위, 2위까지도 올라갔던 팀이었기 때문에 더 좀 입는 데미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시즌 그 성적 변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즌 개막해서 7월 21일까지의 성적을 보시면 91게임에서 45승 44패 승패 마진이 플러스 1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7월 23일 이후에 현재까지 18게임을 치렀는데 4승 14패에 승률이 2할 2푼 2리 당연히 뭐 최하위고요. 마이너스 10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요거 보면서 여기에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불펜이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많이 맞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불펜뿐만 아니라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예요. 그 자막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전체적인 지금 평균 자책점도 보면 저희가 8월만 뽑아봤어요. 선발이 10.07이고요. 불펜이 6.08이니까 6.80이니까 전체 8.09면 이렇게 점수를 뭐 10점 언저리 내줘서는 경기를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선발진에서의 어떤 물음표, 흔들리는 선발진이 불펜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트 선수, 김연규 선수 약간 빠져 있었고 또 신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부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관리가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여파들이 불펜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마운드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카스타노를 바꾸면서 요키시를 내려와서 이게 이제 반등의 어떤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난 8월 9일 경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수비 실책도 좀 있고 하니까 1회 10점 빼놓고는 나머지 잘 던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4와 3분의 1이닝에 2피 홈런에 4실점 결국 패전 투수가 됐어요. 예. 그 선발 그 교체 카드를 꺼냈는데도 그 교체 카드도 안 맞아 떨어졌고 그 불펜에 요즘 그 흔히 말하는 필승조도 과연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투수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특히 이제 그 기대했던 선수들이 유진욱, 뭐 김재열 그리고 이제 이용찬 선수인데 세 선수 모두 사실은 이제 딱 믿음을 주는 그런 모습은 최근에 아니어서 더 걱정이 큰 거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 요키시 선수가 좀 시즌 초 아니 뭐 복귀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NC 하면 항상 이제 외인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드러냈던 팀이잖아요. 이런 팀이 그 중간에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요키시 선수에 대한 어떤 분석이 끝났겠구나. 굉장히 좀 믿음직한 구위를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좀 영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에도 그랬고 SSG전에서도 그렇고 일단 과정을 보더라도 이 성적을 떠나서 과정이 좀 힘겨웠고요. 사실 그리고 장타가 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당장의 문제도 있지만 이 앞으로의 경기를 봤을 때도 분명히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피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1년간의 어떤 공백을 한꺼번에 메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피칭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키움에 있을 시절부터 구속이 좀 떨어지고 국내 선수들에게 많이 이제 읽히는 부분도 좀 있었고 뭐 말씀하신 공백도 좀 있고 사실 두산이 그 브랜든 대체 선수 때 시라카와 함께 고민했던 게 요키시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시라카와를 선택했었고,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나름 승부수가 던졌는데 그 승부수가 모험수가 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런 느낌도 제목을 보면서 드네요. 네, 댓글에서 두산이 안 뽑은 이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좀 있네요. 두산이 승자? 네, 두산이 안 뽑은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두산이 그때 봤을 때 구위 자체는 그렇게 좀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요키시 선수의 구속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키시 선수가 어느 시점부터는 구속으로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좀 제구나 이런 걸 앞서가지고 좀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노련한 모습을 보여왔던 또 자원이기 때문에 NC가 그 점을 또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런 점에서도 조금 물음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는 시각에서는 이거 좀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빨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 뭐 어쨌든 지금 7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반등의 카드, 반등할 방법은 과연 없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냉정하게 반등한 요소를 잘 못 찾겠어요. 저는 뭐 돌아올 타자들이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선수까지 교체했는데 과연 여기서 뭘 더 해야 반등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럴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어찌됐든 승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일단 연패가 너무 길어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좀 침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 그 쇼츠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떠올려보면 박민우 선수가 욕심내지 말고 일단 출루를 하려고 해야 돼. 우리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선수들이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더 욕심을 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장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민우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어떤 출발점은 일단 승리가 필요하다. 네. 왜냐면 선수들도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어쨌든 연패를 끊었다. 그렇죠. 이런 게 와야 또 마음을 놓고 또 다시 이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 경기였던가 이용진 선수가 끝내기 맞았던 게 지난 일요일이었나요? 어디 LG랑 할 때? 네. 아, 그 잠실에서. 잠실에서. 네, 네. 이제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야 연패가 네. 끊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경기는 잡았어야 되는 이겼어야 경기인데 네. 결국은 이용찬 선수 그 베테랑도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좀 중요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베테랑이 중심 잡아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잡아줄 베테랑이 지금 박민호 선수가 혼자 고군분투하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운드 쪽에서 좀 더 탄탄한 모습이 나와야만 이 연패를 빨리 끊고 어떤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운드 쪽에서 누군가 리더가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 하트가 됐건 뭐 누가 됐건 나와서 빨리 연패도 끊고 반등의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댓글에 자꾸 삭발 투혼하라고 이 삭발하고 농구 패션 한다고 경기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삭발 투혼을 해야 된다고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경기가 잘 풀리고 승수가 이제 많이 쌓일 때는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꼭 이제 뭔가 연패가 있거나 경기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외적인 요소, 예를 들면 머리 요즘 기르는 그 선수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꼭 뭐 지거나 이러면은 머리 안 자르냐 이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요즘 MD입니다. 여러분 삭발하라고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바로 신고해야죠. 머리 관련해서 제가 그 가장 뭐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려진 인물은 이상훈 위원이에요. 이상훈 선수. 이상훈 위원하고 이제 다니다 보면 요새 이제 머리 기르는 젊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머리 기르게 내버려둬라. 맞죠. 내버려둬라. 그 아마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다 야구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전 전에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얘기가 있는데 바로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이 긴 머리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의 어떤 작은 변화도 딱 캐치를 해주시는데 한참 이제 김원중 선수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머리 파마를 다시 했더라. 이거는 머리 긴 사람들만 아는데 이게 일종의 의지를 다지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마치 뭐 삭발을 하거나 머리를 자르진 않았지만 마음의 자세를 단단히 먹은 거니까 오히려 더 응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거짓말처럼 또 김원중 선수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머리에 얘기라고 신경 생각합니다. 쓰는 만큼 야구 잘한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